파리 생제르맹 이강인이 리그 2호 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강인은 18일 프랑스 몽펠리에 스타드 드라 무송에서 열린 리그앙 26라운드 몽펠리에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70분 동안 활약하며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PSG는 몽펠리에를 6대2로 꺾었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경기에서 2선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했습니다. PSG는 4-3-3 포메이션을 꺼내들었습니다. 하키미, 페레이라, 베랄도, 리카 에르난데스로 포백을 구성했고 이강인, 우가르테, 비티냐로 중원을 만들었습니다. 공격진은 바르콜라, 무아니, 음바페가 먼저 나섰습니다. PSG는 전반전 먼저 리드를 잡았습니다. 비티냐와 음바페가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몽펠리에도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 아르노 노르딘과 테지 사바니에가 두 골을 집어넣으며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PSG는 2대2로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후반 5분 PSG는 음바페의 득점으로 다시 앞서 나갔습니다. 안정적인 리드를 위해서는 한 골이 더 필요했고 이때 이강인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8분 오른쪽 측면에서 콜로 무아니와 2대1 패스를 통해 안쪽으로 진입했습니다. 이강인은 볼을 컨트롤한 뒤 환상적인 왼발 가마차기로 슈팅을 날렸습니다. 이강인의 슈팅은 몽펠리에 골대 상단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이강인의 리그 2호 골이었습니다. 이강인의 득점으로 PSG는 한결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귀중한 골이었습니다. 경기 운영을 더 쉽게 할 수 있었고 라인을 끌어올린 몽펠리에 수비진을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대승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귀중한 쐐기골 같은 천금 같은 추가골이었습니다. 결국 후반 18분 음바페의 추가골, 후반 44분 누누 멘데스의 추가 쐐기골까지 터지면서 PSG가 6대2로 대승을 완성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PSG는 17승 8무 1패 승점 59점으로 리그앙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2위 브레스트를 승점 12점 차로 따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강인은 리그 2호 골과 함께 네 번째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모든 대회를 통틀어 네 번째 득점입니다. 또한 아시안컵 복귀 이후 PSG에서 넣은 첫 득점입니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후스코어드.com은 이강인에게 팀 내에서 양팀 통틀어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인 7.7점을 부여했습니다. 이강인은 70분 동안 한 골 패스 성공률 94%, 키패스 1회, 크로스 2회, 드리블 성공률 100%, 경합 성공률 50%, 태클 2회를 기록하면서 공수 모두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찬사를 남겼는데요. 유로스포츠는 이강인의 득점을 향해 또 한 번의 PSG 최고의 공격이다. 이강인은 박스 밖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을 날렸고 골키퍼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중계했습니다. 비인스포츠는 이강인과 PSG만이 환상적인 득점 방법을 알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레퀴프에서는 엘리케는 이강인에게 거의 완전한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공격 전환 시 이강인은 매우 효과적인 연계를 보여주었고 이는 그의 전환 패스로 시작된 파리의 두 번째 골로 증명되었다. 또한 그의 기술로 통제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이강인은 빛났고 화려한 가마차기 슛으로 골을 기록했다. 공이 없었을 때는 불충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극찬했습니다. 현지 해설에서도 지난 몽펠리에전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능 이강인이 파리에서 꽃을 피웠다라고 극찬했는데요. 이번 두 번째 맞대결 원정 몽펠리에전에서는 현지 해설이 개인 역량이 크게 작용한 골입니다. 몽펠리에 킬러라며 극찬했습니다. 현지 팬들도 환상적인 골이다. 멋진 팀워크도 돋보였어. 진짜 미쳤다. 이 선수 누구야? 한 골 더 넣어라. 진짜 괴물이야. 완벽한 골이었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은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A매치 기간에 돌입합니다. 오는 21일과 26일 태국과의 2연전 출전이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최근 이영표 위원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 발언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박문성 해설위원과의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축구가 편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든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하거나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드리블을 통해서 템포를 죽이는 것은 안 좋은 행동이지만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사이드에서 특히 1대1이 걸리면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게 안 되면 축구가 어려워집니다. 드리블을 하게 되면 어떤 선수는 한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왼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오른쪽 밖에 못 가는데 양쪽을 다 갈 수 있는 확실한 기술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3년 이상 기술을 연마해서 양쪽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강인 선수는 드리블을 잘하려면 스피드가 있어야 하고 중심이 무너진 쪽으로 치면 중심이 무너지는 것을 몸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움직여지게 됩니다. 생각하고 드리블을 치는 게 아니라 연습과 노력 끝에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문성 해설위원이 덧붙였는데요. 맞아요. 이전에 앙리 선수도 인터뷰에서 패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는지 물었을 때 생각하고 계산하고 슈팅을 때린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슛을 하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의 풍우나
천재 소리를 듣던 이천수 선수도 본인이 어떤 드리블을 했었는지, 개인기를 했었는지 모른다며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졌고 나중에 분석하면서 경기를 봤을 때 내가 저렇게 했구나 알 수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들은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이강인 선수도 보면 계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훈련과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선수인 것 같다고 발언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훈련과 노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드리블도 있고 시야도 있고 정확한 왼발킥도 있고 터치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은 킥이 자신 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자기가 드리블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패스를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좋은 킥, 멀리 보낼 수 있는 킥이 장점인 선수는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멀리 보라, 시야를 넓혀라 라며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킥을, 멀리 찰 수 있는 킥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시합에서 연습한 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넓혀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1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해야지 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 팬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후 처음에는 네이마르 선수와 절정의 케미를 보인 후 네이마르가 떠나고는 완전 음바페 선수와 특급 케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의 경기와 훈련에서 이미 많이 팬들에게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먼저 이전 경기에서와 훈련 때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여기에 최근 이강인 선수가 화보 촬영을 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디올의 옷을 입고 촬영했어요. 마침 디올은 PSG와 돈독한 우정을 자랑하고 있고 파리를 대표하는 브랜드죠. 팀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팀원들은 제가 뭘 입고 어떤 화보에 나오는지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다들 제 슛돌이 시절과 대표팀 사진을 찾아와서 놀리는데 이번 화보를 보면 분명 놀리고 웃고 떠들 생각부터 할 거예요. 특히 음바페 같은 프랑스 선수들이요. 음바페는 그냥 저를 놀리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아마 제일 크게 웃고 떠들지 않을까요? 라는 인터뷰의 내용이 축구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가 인싸인 건 알았는데 이 정도로 팀 동료들에게 사랑받고 잘 어울리고 있는지는 몰랐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음바페 선수와의 케미부터 팀 동료들과 편하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으니 앞으로도 맹활약할 것 같습니다.